세상에, 지은 씨, 왜 여기 갇혀 계세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객실 욕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밖에서 잠긴 문고리를 비틀며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변기 뚜껑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열이 펄펄 끓는 두 아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4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민준 씨, 문이 열리지 않아요. 얼마나 여기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의 준서는 엄마의 파란 유니폼을 더욱 꽉 붙들었다. 오후 2시부터요. 민준은 시계를 보았다. 6시였다. 그의 얼굴이 억누른 분노로 일그러지며 핸드폰을 꺼냈다. 박 실장님, 지금 당장 객실동으로 오세요. 쌍둥이가 기침을 했다. 빨갛게 달아오른 작은 얼굴들. 준우가 정장을 입은 남자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다. 도움을 청하듯이. 그 순간, 민준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곧 도와드릴게요, 꼬마 용사님. 엄마가 정말 용감하시네요. 동정 따윈 필요 없어요. 지은이 허리를 폈다. 다리는 지쳐서 떨렸지만 그냥 나가게만 해주세요. 급한 하이힐 소리가 박 실장의 도착을 알렸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연습된 놀람을 보였다. 어머나, 어떻게 갇히신 거예요? 당신이 잘 알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자 저를 가뒀어요. 박 실장은 꾸며낸 분노로 입을 벌렸다. 어떻게 감히 저를 모함해요? 분명히 주인님의 관심을 끌려고 스스로 문을 잠갔겠죠. 민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눈은 아픈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김 원장님, 지금 집으로 와주세요. 고열이 있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민준이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에 붙잡았고 그녀를 태우기 시작한 열기를 느꼈다. 물도 없이 몇 시간이나 여기 계셨잖아요. 아픈 아이들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오늘로 끝입니다. 박 실장이 뒤로 물러섰다. 사장님, 저 여자가 애들을 직장에 데려오는 건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 민준이 경멸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규칙이 엄마와 아픈 아이들을 가둘 수 있다고 하죠? 다른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요리사 김 이모가 지은의 상태를 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저 여자는 항상 말썽이었어요. 박 실장이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안 돼요. 지은이 비틀거리면서도 당당하게 일어섰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어요. 준서가 엄마 목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물 마시고 싶어. 그 3마디가 민준의 침착함을 무너뜨렸다. 3살짜리 아이가 물을 애원하는 동안 자신은 투자자들과 프랑스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 김 이모, 물과 차가운 수건 가져오세요. 정 과장, 이 구역의 모든 문 여세요. 어떻게 밖에서 문이 잠기는지 알아야겠어요. 박 실장이 계단 쪽으로 물러났다. 이건 오해예요. 거기 서세요. 민준의 명령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은은 쌍둥이를 흔들며 몇 시간 동안 반복했던 자장가를 부드럽게 불렀다. 입술은 갈라졌고 목소리는 쉬었다. 우리 아가들, 잠들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요. 지은 씨, 민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떤 고용주도 한 적 없는 일이었다. 저를 봐주세요. 그녀가 열과 참았던 눈물로 빛나는 갈색 눈을 들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맹세합니다. 부자들의 맹세는 연기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다. 바람에 날아가죠. 김 원장이 간호사 2명과 함께 뛰어왔다. 아이들을 진찰하는 동안 민주는 지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식들이 치료받을 때까지 모든 의료 도움을 거부했다. 열이 높지만 관리 가능해요. 의사가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즉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안방으로 모시세요. 민준이 명령했다. 파란 스위트룸으로. 박 실장이 헐떡였다. 어머님 방에요? 문제라도 있어요? 가정부는 주먹을 쥐었다. 30년간 이 집을 통제해왔는데 이제 애 둘 딸린 하녀가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은과 아이들을 스위트룸으로 옮기는 동안 그녀가 민준의 어깨에 대고 중얼거렸다. 내일 떠날게요. 다시는 안 올게요. 그건 두고 봐야죠. 그의 결연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를 위해 싸워준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조차도. 박 실장이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마음은 계산하고 있었다. 지은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가진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그녀의 왕국을 위협하는 누구든 파괴할 수 있는 비밀들. 파란 스위트룸에서 의사들이 쌍둥이를 치료하는 동안 민주는 지은이 뜨거운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러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해고당하려고요? 도와드리려고요. 아무도 공짜로 돕지 않아요, 사장님. 모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받죠. 민주는 그 말들을 칼처럼 느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으려면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박 실장이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문간에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사장님을 찾으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지만 계약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 실장은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민준이 저 하녀를 바라보는 방식. 아니, 불가능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애써 쌓은 질서를 파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준서의 링거를 잡고 지은이 준우를 안고 있는 동안 둘 다 박 실장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제대로 편집하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진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이마를 만졌다. 불덩이였다. 안 돼, 내 사랑, 오늘은 안 돼. 준서도 기침하며 깼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켰다. 어린이집에서 긴급 폐쇄의 문자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돌렸다. 모든 베이비시터는 바빴고 모든 이웃은 일하고 있었다. 엄마는 전주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중이었다. 엄마가 일해야 해. 쌍둥이에게 약을 먹였다. 착하게 있을 거지? 6시에 강저택의 아이들을 청소용품실에 숨긴 채 도착했다. 깨끗한 담요로 작은 침대를 만들어줬다. 여기서 엄마 기다려요. 조용히. 김 이모가 그녀가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 걸 발견했다. 아이고, 지은아, 박 실장이 보면. 오늘만이에요. 아파서요.
김 이모가 준서의 뺨을 쓰다듬었다. 불쌍한 것들. 국물 가져올게. 이모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우리 다 엄마야, 딸아. 7시, 박 실장이 아침 점검을 시작했다. 그녀의 코는 문제의 냄새를 맡는 사냥개 같았다. 이 양 냄새가 뭐지? 직원들이 서로 불안하게 쳐다봤다. 박 실장이 용품실 문을 열었다. 한지은, 비명이 집 전체에 울렸다. 지은이 2층에서 달려 내려왔다. 손에 걸레를 든 채. 제 아이들이에요. 맡길 곳이 없었어요. 당신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야. 박 실장이 뱀처럼 웃었다. 짐 싸. 제발요. 하루만요. 규칙은 규칙이야. 나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위에서 울렸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다. 박 실장이 얼굴을 붉혔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아픈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 알아요. 그가 쌍둥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안녕, 용사들. 이름이 뭐예요? 준서예요. 큰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 저는 준우예요. 작은 아이가 민준의 넥타이를 만졌다. 멋진 이름이네요. 민준이 지은을 올려다봤다. 지은 씨, 오늘은 쉬세요. 아이들 돌보세요. 하지만 제 일이. 제가 다른 사람 배정할게요. 그가 일어섰다. 박 실장님, 제 서재로 오시죠. 문이 닫히자 폭풍이 몰아쳤다. 30년입니다. 박 실장이 외쳤다. 30년간 이 집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한 엄마와 아픈 아이들을 가둘 권리가 있다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조용했다. 그 여자는 문제예요. 계속 규칙을 어겨요. 어떤 규칙이요? 살아남으려는 규칙?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규칙? 사장님은 이해 못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민준이 책상을 쳤다. 권력을 쥐자마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은 사람들 말이에요?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제 그 여자와 아이들을 4시간이나 가뒀잖아요. 물도 없이. 설명해보세요. 침묵. 설명 못 하시겠죠? 민준이 봉투를 꺼냈다. 2주치 급여입니다. 추천서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세요. 제발요. 박 실장이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일이 제 전부예요. 지은 씨한테도 이 일이 전부였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녀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박 실장이 비틀거리며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지은과 마주쳤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들어 있었다. 이게 끝난 줄 알아. 박 실장이 속삭였다.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여자들이 뭘 노리는지도. 전 아무것도 노리지 않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제 아이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 부자 남자의 동정으로 박 실장이 비웃었다. 곧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그날 밤, 민준의 어머니 강 회장이 사무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70대의 우아한 여성, 여전히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 여자 얘기 들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박 실장을 해고했다고? 30년 근속자를? 맞습니다. 왜? 민준이 창 밖을 내다봤다.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예뻐서? 어머니. 민준아, 강 회장이 일어났다. 난 내가 착한 남자인 걸 안다. 하지만 착함이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그 여자가 지은입니다. 이름이 한지은이에요. 좋아. 한지은 씨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봤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강 회장이 아들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게 더 위험하단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 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돕고 싶어요. 왜? 민준이 돌아섰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실 때 누가 도왔어요? 아무도요. 전 그게 어떤 건지 봤어요. 이제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너무 냉정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는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 여자. 지은 씨를 저녁에 초대해라. 아이들도. 정말요? 내가 직접 판단하고 싶구나. 사흘 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쌍둥이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했다. 김 이모가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예쁜이들. 회장님이 기다리셔. 강 회장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위압적이었지만 친절해 보였다. 앉으세요, 지은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유 좋아하니? 강 회장이 쌍둥이에게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숨었다. 김 이모, 우유하고 쿠키 좀. 아이들이 간식에 집중하는 동안 두 여자가 서로를 평가했다. 민준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문제 일으킨 거. 문제, 강 회장이 웃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 마침내 옳은 일을 한 거죠. 지은이 놀라서 올려다봤다. 제 아들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가끔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용하지 않았어요. 절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놨다. 당신 같은 여자를 알아요. 전 한때 청소부였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놀랐죠? 이 집, 이 회사, 다 제가 걸레와 빗자루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강 회장이 쌍둥이를 바라봤다. 저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민준이. 그 애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싸웠죠. 공부했고, 일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존경합니다. 존경은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세요. 민준이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해요. 제발 받아들이세요. 대가가 뭐죠? 영리하네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대가는 없어요. 하지만 조건은 있죠. 지은이 긴장했다.
공부하세요. 대학 가세요. 회계학이든 뭐든. 제가 학비 대줄게요. 왜요? 청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당신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세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전 했으니까. 당신도 할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 지은을 집까지 태워다 줬다. 낡은 원룸 건물 앞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무섭네요. 뭐가요? 모든 게요. 지은이 차 밖을 내다봤다. 사람들이 왜 저한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엄마는 4시간 동안 가둬진 채로 아이들 안고 노래 불러주지 않아요. 당신은 특별해요, 지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 이러세요? 왜냐면 민준이 멈췄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지금은요,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다. 아이들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안 돼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넘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6달이 흘렀다. 지은은 야간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 사이에는 엄마였다. 민주는 조용히 도왔다. 과외 선생님을 보내고, 교과서를 사주고, 아이들이 아플 때 최고의 의사를 불렀다.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지만 박 실장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들이 올라왔다. 민준이 지은을 안고 있는 사진. 아이들에게 키스하는 사진. 제목은 재벌 2세, 가정부와 은밀한 관계? 기사는 퍼졌다. 회사 주가가 흔들렸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사임하십시오, 최 이사가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 아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그 여자를 내보내세요. 더욱 아니요. 왜 한 하녀 때문에 이 모든 걸 걸어요? 그녀는 하녀가 아니에요. 민준이 일어섰다. 그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고, 학생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상적이시네요. 아니요. 현실적이에요. 지은 씨는 3개월 만에 회계부에서 10년간 발견 못한 실수를 찾아서요. 그녀는 천재예요. 침묵. 회계부, 강 회장이 물었다.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청소하면서 장부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회계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민준이 보고서를 돌렸다. 3억 원의 횡령을 막았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가요? 그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그날 밤, 지은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민준이 커피를 가져왔다. 기사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죄송해요. 왜요? 쟤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옆에 앉았다.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뭘 노린다고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이들이 커서 엄마가 그런 여자였다는 걸 알면 엄마가 영웅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 두 아이 키우고 일하고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은 엄마를. 손 떼세요. 그녀가 손을 빼냈다.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로 만들까요? 뭐라고요? 저랑 만나요. 지은 씨, 공식적으로. 미쳤어요? 아마도, 그가 웃었다. 하지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은이 떨렸다. 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절 좋아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당신이 떠나면 상처받을 거예요. 안 떠나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민준이 솔직했다.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지은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1년,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요. 데이트도, 키스도, 로맨스도 없어요. 1년? 네, 제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당신한테 기대지 않고. 민준이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당신 권리죠. 아파도. 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약속. 악수했다. 전문적으로. 하지만 둘 다 바로 놓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서울대학교 강당이 박수 소리로 진동했다. 한지은이 무대를 가로질러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회계학 학위를 받았다. 저게 우리 엄마야. 준서가 관중석에서 소리쳤다. 제일 똑똑해. 준우가 의자에 서서 덧붙였다. 민준이 그를 안아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그의 눈도 자부심과 더 깊은 무언가로 빛났다. 지은이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울었다. 기쁨의 눈물, 승리의 눈물, 지켜진 약속의 눈물. 식후 캠퍼스 정원에서 엄마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김 이모, 정 과장, 다른 직원들이 왔다. 그녀가 선택한 가족. 이제 진짜 이사님이네요. 김 이모가 안았다. 항상 진짜였어요, 이모. 이제 종이가 있을 뿐이에요. 민준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첫 계약서예요. 재무이사 보좌로. 보좌요? 이사 자리는 2년 후에 받을 거예요. 경험을 쌓으면. 지은이 미소 지었다. 1년 전에 민주는 즉시 모든 걸 줬을 것이다. 이 남자는 존중이 시간을 두고 얻어진다는 걸 배웠다. 받아들여요. 쌍둥이가 그녀의 가운을 잡아당겼다. 엄마, 민준 아저씨가 질문이 있대요. 그래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한쪽 무릎만이 아니라 완전히 잔디에 앉았다. 20만 원짜리 정장을 망치면서 마치 저 정원에서 그랬듯이. 준서, 준우, 제가 너희 엄마랑 결혼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케이크 나와요. 준서가 협상했다. 엄청 큰 거. 정원 있는 집이요. 준우가 추가했다. 정원하고 수영장. 우리 항상 돌봐줄 거예요. 준서, 보호자. 늙어서 너희가 나를 돌볼 때까지. 쌍둥이가 속삭이며 회의했다. 마침내 준서가 발표했다. 허락해요. 근데 먼저 엄마한테 물어봐요. 민준이 반지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했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사파이어. 한지은, 송파의 생존자, 전사 같은 엄마, 뛰어난 회계사. 가족을 만들어줄래요? 전 이미 가족이 있어요. 지은이 아이들을 가리켰다. 그럼 제가 그 일부가 되게 해줄래요? 지은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준서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이미 민준의 다리를 껴안고 있었다.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응, 쌍둥이가 소리쳤다. 그럼, 네. 민준이 그녀를 들어 올려 빙글 돌렸다. 또 조건 있어요? 있죠. 지은이 처음으로 1년 만에 그에게 키스했다. 너무 큰 집은 안 돼요. 평범한 집, 아이들은 공립학교. 그리고 전 계속 일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가 반지를 끼웠다. 또, 작은 결혼식. 친한 사람들만. 거짓말. 김 이모가 벌써 세기의 파티 계획 중이에요. 3달 후, 송파구의 작은 성당이 꽃으로 가득했다. 지은이 엄마 팔을 끼고 입장했고, 쌍둥이가 꽃잎을 뿌렸다. 박 실장은 재활센터에서 뉴스 사진을 봤다. 재벌, 전 가정부와 결혼, 그녀의 계좌는 동결됐고, 명성은 파괴됐다. 민준의 고모 강 여사는 사기 혐의로 스페인으로 도망쳤다. 결혼식 피로연은 옛강 저택에서 열렸다. 이제 희망 커뮤니티 센터로 바뀌었고, 민준의 어머니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200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동안 놀았다. 새 집은 민준의 기준으로는 소박했다. 방 5개, 정원, 좋은 학교 근처. 지은에게는 완벽했다. 결혼 6개월 후, 가족 아침 식사 중. 민준 아빠, 준서가 잼을 바르며 말했다. 김 이모가 왜 아빠가 영웅이래요? 영웅이 아니야. 그냥 불공평한 걸 보고 행동했을 뿐이지. 엄마는 영웅은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준우가 덧붙였다. 엄마가 현명하셔. 지은은 재무제표를 보며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녀가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회사가 40% 성장했다. 자기야, 이 숫자들. 일요일인데. 민준이 서류를 빼앗았다. 가족 규칙. 근데 엄마가 너무 일해요. 준서가 꾸짖었다. 최고의 미래를 주고 싶어서 그래. 이미 최고의 현재를 줬어요. 준우가 안았다. 가족. 초인종이 울렸다. 정 과장, 이제 시스템 이사, 그의 가족과 함께 일요일 점심에 왔다. 식탁을 준비하며 지은은 자신의 삶을 바라봤다. 화장실 청소에서 재무 관리까지. 싱글맘에서 사랑받는 아내까지. 생존에서 삶까지. 무슨 생각해? 민준이 뒤에서 안았다.
박 실장이 한 가지는 맞았어요. 뭔데? 제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지옥에서 천국까지 올라갔죠. 올라간 게 아니야. 날았지. 내 날개로. 당신이 쇠사슬을 풀어줬어요. 쌍둥이가 달려왔다. 가족 사진. 자리를 잡았다. 민준과 지은이 앉고 아이들이 무릎에. 지은의 엄마가 뒤에, 김 이모와 정 과장이 옆에. 선택한 가족.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며 준서가 물었다. 엄마, 모든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요? 아니야, 내 사랑.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그래. 왜요? 우리가 싸웠으니까. 준우가 하품했다. 그리고 용? 용은 사랑이 항상 미움을 이긴다는 걸 배웠어. 아이들이 잠들었다. 민준과 지은이 문가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박 실장이 뭔가 배웠을까? 지은이 물었다. 명예 없는 돈은 먼지라는 걸 배웠겠지. 피는 가족을 만들지 않아요. 사랑이 만들죠.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두르지 않고. 남은 평생이 있었으니까.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에 명판이 있었다. 강희숙 여사를 기리며. 당신은 사무실을 청소했지만 다이아몬드를 닦아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엄마도 다시는 혼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의 책상에 사진 하나. 그녀와 쌍둥이가 그 욕실에서 인생이 바뀐 날, 재벌이 진짜 부는 금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 한전사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걸 발견한 날, 사랑이 용을 이긴 날.